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저승 귀신들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첨지의 장모님이었지요.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양 동대문 밖에 김첨지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35, 키는 작고 체구는 왜소했지요. 얼굴은 온순하게 생겼고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첨지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순해 보이는 사람이네.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구만. 실제로 김첨지는 겁이 많았습니다. 개가 짖어도 놀라고 천둥 소리에 움찔했으며 밤길은 무서워서 혼자 다니지 못했지요. 그런 김첨지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 춘옥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김첨지는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춘옥은 김첨지에게 유일한 의지처였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를 두고 어디 가시오? 김첨지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밤 귀신 하나가 김첨지의 집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김첨지를 해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귀신은 집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윽, 윽. 귀신은 떨며 달아났습니다. 왜였을까요? 김첨지의 장모님 박씨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 춘옥이 죽은 뒤 사위 김첨지를 돌보기 위해 김첨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첨지야, 밥 먹어라. 첨지야, 옷 얇게 입지 말고. 첨지야, 밤에 혼자 나가지 마라. 박씨 부인은 김첨지를 친아들처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챙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으며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한번 노려보면 동네 개들도 꼬리를 내렸지요. 장모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얼마나 약한데. 박씨 부인의 호통에 김첨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김첨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장모님이 무섭겠네. 아내보다 장모가 더 무섭다더라. 하지만 김첨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딸을 잃은 슬픔을 사위를 돌보는 것으로 달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김첨지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일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었지요. 어둑어둑한 골목을 지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김첨지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 김첨지는 직감했습니다. 귀신이다. 으악. 김첨지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 귀신이 더 빨랐습니다. 귀신이 김첨지 앞을 막아섰지요. 내가 김첨지냐? 살려주세요. 김첨지는 눈을 감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첨지가 눈을 뜨니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첨지야, 뒤로 물러서 있어라. 박씨 부인은 귀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귀신은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무서워. 뭐라고?
내가 귀신이면서 무서워? 박 씨 부인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으악! 김첨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신이 도망갔다?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지 집에는 귀신이 못 가더라. 그 집 장모가 귀신보다 무섭다던데. 저승사자도 그 집은 피해 간다더라. 김첨지는 이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무서운가?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귀신들 사이에서 박 씨 부인은 유명했습니다. 동대문 밖 박 씨 부인 집은 가지 마라. 그 여자 눈빛 한 번 받으면 혼백이 흩어진다.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운 경우가 있구나. 귀신들은 김첨지 집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여름밤 김첨지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한 방망이를 든 존재. 도깨비였습니다. 헤헤헤. 김첨지.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김첨지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을 뻔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빨래방망이가 날아와 도깨비의 방망이를 쳐냈습니다. 뭐야? 도깨비가 돌아보니 박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감히 내 사위를 건드려? 박 씨 부인은 빨래방망이를 들고 도깨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나는 도깨비인데. 도깨비면 뭐 어쩌라고. 박 씨 부인이 빨래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방망이로 막았지만 박 씨 부인의 힘이 더 셌습니다. 으악, 이 여자 힘이 장사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김첨지는 또다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깨비도 도망갔다? 석 달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김첨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김첨지, 내 수명이 다했다.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김첨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 제 수명이? 그렇다. 오늘 밤 너를 데려가러 왔다. 김첨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김첨지는 장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혼자 남겨두고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첨지 데려간다고? 박 씨 부인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박 씨 부인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너는 박 씨 부인. 그래, 나다. 내 사위 데려가겠다고? 이것은 저승의 명이니. 저승이고 뭐고 안 돼. 박 씨 부인이 저승사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승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이것은 규칙입니다. 수명이 다한 사람은 수명이 잘못된 거 아니야? 예. 박 씨 부인은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첨지가 겨우 35인데 무슨 수명이 다했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어디 장부 가져와 봐. 박 씨 부인의 기세에 눌린 저승사자는 어쩔 수 없이 저승 장부를 꺼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장부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여기 봐. 김첨지가 2명이잖아. 예. 여기 동대문 밖 김첨지, 여기 남대문 밖 김첨지. 내가 잘못 찾아온 거야. 저승사자는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실수로 사람 목숨 가져갈 뻔했잖아. 박 씨 부인이 호통을 치자 저승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승사자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김첨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까지 물리치시다니. 다음 날 김첨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귀신들이 장모님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박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옛날에 무당 할머니한테 부적 하나를 받았단다. 부적이요? 그래. 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춘옥이 어릴 때였지. 귀신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서 무당 할머니를 찾아갔어. 박 씨 부인은 품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부적이 귀신을 물리친다고 했어. 그래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지. 김첨지는 부적을 보았습니다. 낡고 바래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박 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그랬어. 이 부적은 10년만 효험이 있다고. 10년? 그래. 지금 그때로부터 20년이 넘었단다. 김첨지는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은 효험이 없는 겁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어떻게? 박 씨 부인은 씩 웃었습니다. 귀신들이 그걸 모르잖아. 나는 그냥 당당하게 나섰을 뿐이야. 김첨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부적 효험이 없는데 기세로만? 저승, 귀신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 씨 부인을 두고 볼 수 없다. 맞아. 우리 귀신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김첨지는 원래 우리가 데려가기로 한 사람이었어. 귀신들은 김첨지를 해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적만 없애면 돼. 한 귀신이 말했습니다. 부적을 훔쳐서 없애버리자. 귀신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 부인이 잠든 사이 귀신 하나가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가장 약한 귀신을 보낸 것입니다. 들키면 도망가라고. 귀신은 떨면서 박 씨 부인의 품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성공했다. 귀신은 부적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밤 귀신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부적이 없으니 두려울 게 없다. 김첨지를 데려가자. 10명이 넘는 귀신들이 김첨지 집을 에워쌌습니다. 김첨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장모님. 박 씨 부인은 품을 더듬었습니다. 부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박 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부적이 없으시면 괜찮다. 겁먹지 마라. 박 씨 부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 이제 끝이다. 내 부적은 우리가 가져갔다. 귀신들이 소리쳤습니다. 박 씨 부인은 웃었습니다. 부적? 그게 뭐가 대수냐? 뭐라고? 내가 너희를 물리친 건 부적 때문이 아니야. 박 씨 부인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 힘으로 물리친 거지. 박 씨 부인은 빗자루를 들고 귀신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아, 미친 여자야. 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부적이 없는데 박 씨 부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 지난번에 우리 첨지 놀래킨 귀신. 박 씨 부인이 한 귀신을 빗자루로 후려쳤습니다. 아야, 귀신이 도망쳤습니다. 너는 도깨비.
감히 방망이를 휘두르다니. 또 한 귀신이 도망쳤습니다. 귀신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무서워. 부적이 문제가 아니었어. 귀신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저승사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씨 부인, 그만하십시오. 뭐, 이것들이 먼저 시작했어. 알고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귀신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김첨지의 수명은 아직 30년이나 남았다. 예. 귀신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니 김첨지를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저승의 명령이다. 저승사자는 박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부인, 사실은 저승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딸 춘옥 씨가 부탁했습니다. 춘옥이가 내 서방님을 부디 지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명 장부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첨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옥이가 나를. 저승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사실 그 부적은 처음부터 효험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박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그냥 종이에 글씨만 쓴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부적이었지요. 그럼 귀신들이 도망간 건 부인의 기세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들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우리가 가짜 부적에 속았다고? 부적이 진짜든 가짜든 중요한 건 박씨 부인 자체였어. 귀신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박씨 부인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한 힘?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위를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기운이 되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귀신들은 원한과 한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운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귀신들이 접근조차 못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춘옥이, 김첨지도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 뒤로 김첨지 집에는 귀신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귀신들이 김첨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박씨 부인 사위니까 우리가 지켜줘야지. 저 여자 화나게 하면 안 돼. 귀신들은 김첨지가 다니는 길을 밝혀주고 도깨비들도 김첨지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10년 뒤 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첨지는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모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김첨지의 꿈에 박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첨지야, 장모님, 나 이제 춘옥이 만나러 간다. 박씨 부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너 혼자 잘 지낼 수 있겠냐? 노력하겠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저승에서도 지켜볼 테니까. 박씨 부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춘옥이 나타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요. 그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김첨지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귀신들은 박씨 부인을 위해 김첨지를 평생 지켜주었지요. 김첨지가 80이 넘어 저승으로 갈 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김첨지,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모님이요? 네. 저승 문지기로 일하고 계십니다. 김첨지는 웃었습니다. 저승에서도 지켜주시는구나. 저승 문 앞에는 정말로 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첨지야,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래, 이제 들어와. 춘옥이가 기다린다. 김첨지는 박씨 부인을 따라 저승문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춘옥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승에서도 박씨 부인의 호통 소리는 여전했다고 하지요.